60세가 넘으셨다면 매일 먹는 음식이 전립선에 소리 없이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많은 남성들이 과일을 더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과일은 실제로 염증을 유발하고 전립선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 줄기를 시작하거나 멈추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밤에 소변을 보려고 여러 번 깨는 경우 전립선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소위 건강 과일이라고 불리는 이 과일들 중 일부가 숨겨진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흔한 과일을 먹고 자신도 모르게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를 활용하면 전립선을 보호하고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립선을 소리 없이 비대하게 만드는 5가지 과일과 염증을 진정시키고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신 섭취해야 할 과일을 소개합니다. 전립선에 염증을 일으키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5가지 과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적당히 섭취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 이상 여러분만을 위한 건강 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분을 적어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0분을 적어주시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과일 1위, 파인애플. 파인애플은 마치 열대낙원으로 순간 이동하게 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과즙이 풍부한 달콤함과 톡 쏘는 새콤함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간식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남성분이라면 전립선 건강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햇볕을 좋아하는 과일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건강하게 먹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남성들을 자주 봅니다. 파인애플 같은 과일을 식단에 더 많이 넣어 에너지와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이죠. 문제는 파인애플이 장점이 있지만 이미 전립선 비대증이나 배뇨 장애를 겪고 있다면 전립선에 놀라울 정도로 해롭다는 것입니다. 파인애플에는 천연 당분인 과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전립선을 포함한 민감한 조직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성 전립선 비대증, 비빠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파인애플은 천연 단맛을 내기 때문에 당분이 높다는 것이 항상 눈에 띄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몸은 다른 설탕과 마찬가지로 이 당분을 소화하여 잠재적인 부기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강력한 효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브로멜라인을 천연 항염증제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립선이 민감한 노년 남성의 경우 브로멜라인은 골반 부위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미 자극받은 전립선 조직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타오르고 있던 불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아서 사소한 불편함을 심각한 좌절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파인애플의 산미는 종종 간과되는 또 다른 요소입니다. 입안은 그 밝고 시큼한 맛을 좋아할지 몰라도 방광과 전립선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산미는 요로 점막을 자극하여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이 완전히 나오지 않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화장실에 발이 무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파인애플을 정말 좋아한다면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조금씩 먹는다고 해서 전립선 건강에 해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에서 깨거나 계속 변을 보고 싶은 충동에 시달린다면 파인애플 그릇에서 잠시 벗어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블루베리나 배처럼 방광과 전립선에 부담이 덜한 과일로 바꿔보세요. 신맛이나 당분 과다 없이 영양을 공급하는 과일이죠. 식단을 조금만 바꿔도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을 위한 노력을 은밀하게 방해하는 과일은 파인애플뿐만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먹는 달콤한 과일이 있는데 이 과일 역시 전립선 염증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궁금하신가요? 계속해서 두 번째 과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 시청 중이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첫 번째 댓글에 공감을 눌러주세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오렌지와 감귤류입니다. 오렌지와 감귤류는 오랫동안 건강의 황금 표준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상큼한 새콤함, 그리고 선명한 색깔 덕분에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활력을 되찾아 줄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기분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 아침을 오렌지 주스 한 잔이나 귤 한 조각으로 시작하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립선 비대증과 씨름하고 있는 60세 이상 남성들에게는 그 순진한 아침 루틴이 겉보기처럼 무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이 피로에서 감기까지 모든 증상의 천연 치료제로 감귤류 과일을 섭취하는 것을 보았지만 바로 이 과일들이 아랫배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오렌지, 자몽, 레몬, 라임과 같은 감귤류 과일은 산성도가 높습니다. 그 산성도가 미각에는 좋을지 몰라도 방광과 전립선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바로 그 톡 쏘는 맛은 요로의 민감한 점막을 자극하여 전립선이 무시할 수 없는 염증과 긴장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산성도는 자결감, 급한 소변 욕구, 심지어 방광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양성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는 남성의 경우 이러한 증상은 짜증나는 증상에서 극심한 피로감으로 빠르게 악화되어 한때 즐거웠던 식단을 숨은 좌절감의 원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성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감귤류에 함유된 천연당분은 전립선 비대증에 미묘하지만 강력한 요인인 경미한 염증을 유발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일 감귤류를 섭취하는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과일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귤류 과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오렌지나 레몬즙을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밤에 여러 번 깨거나 방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면 매일 감귤류 과일을 먹는 습관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렌지나 감귤류 과일에 의존하는 대신 사과, 배 또는 신맛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항산화 성분을 제공하는 달콤한 베를류처럼 순한 과일을 찾아보세요. 감귤류로 바꾸면 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렌지와 감귤류는 시작일 뿐입니다. 너무나 흔하고 평범한 또 다른 과일이 있는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끊임없이 불편함을 느끼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아마 이미 주방에 있는 과일일 텐데 바로 이 과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과일도 기대해 주세요. 과일 세 번째, 바나나.
바나나는 전 세계 주방에서 사랑받는 필수품입니다. 은은한 단맛, 크리미한 질감, 그리고 자연스러운 편리함 덕분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점심에 활력을 얻기 위해 바나나를 찾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소박한 노란 과일이 적당히 먹으면 영양가가 높지만 실제로는 전립선 통증과 배뇨 문제를 악화시키는 숨은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의사로서 저는 남성들,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들이 바나나를 식단에 자랑스럽게 추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장 건강과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나나에는 혈압을 조절하고 근육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필수 미네랄인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칼륨의 이면에는 체내, 특히 하복부의 체액 균형에 조용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예전만큼 좋지 않은 노인의 경우 바나나를 자주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칼륨 수치가 상승하여 체액저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기와 과도한 체액은 이미 예민해진 전립선을 압박하여 밤에 잠을 자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 퍼즐에는 호르몬 문제도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소량이지만 상당한 양의 식물 스테롤이 함유되어 있는데 과도한 섭취는 신체의 자연적인 호르몬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변하는 상황을 이미 겪고 있는 남성의 경우 호르몬 수치의 미묘한 변화만으로도 저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염증이 심해지고 전립선이 붓고 딱딱해지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나나가 나쁜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남성에게 바나나는 하루 한 개면 충분하며 섬유질 덕분에 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바나나를 여러 개 먹으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잠시 멈춰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립선이 조용히 저항하고 있을 수도 있고 조금만 줄여도 전립선 압력을 완화하고 기분 좋은 안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균형과 자각이 핵심입니다. 아침 바나나가 기분을 좋게 한다면 계속 즐기되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먹는지 주의하세요.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물론 바나나는 그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여름철 상쾌함의 궁극적인 상징으로 여겨지는 또 다른 과일이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에게는 예상치 못한 숨겨진 문제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통찰력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 한 번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제 네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과일, 수박. 수박은 오랫동안 한가로운 여름날, 따스한 햇살 아래 피크닉과 웃음을 상징해 왔습니다. 즙이 많고 상큼한 단맛은 더위와 갈증에 대한 자연의 완벽한 해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불편하고 때로는 심각한 증상으로 고통받는 60세 이상 남성들에게 이 사랑받는 과일은 친구라기보다는 숨은 적일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수분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수분 함량이 높고 맛도 좋은 수박을 선호합니다. 달콤하고 만족스러운 포장에 담긴 수분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습니다. 하지만 수박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바로 그 요소가 전립선에 미묘하지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수분의 홍수는 이미 소변을 따라잡기 힘든 노화된 방광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의 경우 전립선 자체가 요도를 압박하여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 어렵게 만듭니다. 수박으로 인한 추가적인 수분 공급은 이미 가득 찬 컵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오히려 부담과 불편함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로 인해 밤에 화장실에 더 자주 가게 되고, 낮에는 더 급하게 소변을 보게 되며, 소변이 완전히 나오지 않는 듯한 느낌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수박의 수분 함량 외에도 천연당분은 몸 전체의 염증을 조용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 을 앓고 있는 남성의 경우 전신 염증이 조금만 증가해도 관리하기 힘든 상태가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로 인한 즉각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이러한 당분은 장기적인 부종을 유발하여 상쾌한 여름 간식을 매일 불편함과 혼란의 원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박을 식단에서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수박의 비타민과 항산화제는 균형 잡히고 사려 깊은 식습관에 여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하며 타이밍 또한 중요합니다. 한두 조각을 즐길 거라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몸이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이른 아침에 먹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늦은 밤에 먹는 수박 조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면 큰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박을 줄이거나 당분과 수분 함량이 낮은 과일로 바꾸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더 나은 낮과 더 조용한 밤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박은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전립선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일한 과일이 아닙니다. 부엌 식탁에 흔히 뭉쳐져 있는 작고 달콤한 수박이 생각보다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5번째 과일의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5번째 과일, 포도. 은은한 단맛과 톡 쏘는 맛의 포도는 마치 한 끼 식사처럼 포만감과 건강함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즐겨 먹는 과일이자 바쁜 오후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간식이며 신선한 맛을 찾고 있을 때에도 늘 함께하는 간식입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을 겪고 있는 60세 이상 남성들에게 이 작은 과일은 예상치 못한 위험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위험이죠. 의사로서 저는 환자들이 포도를 먹는 이유가 심장에 좋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모로 맞는 말이지만 전립선 건강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포도는 원래 당분이 많은데 크기가 작아서 한 줌씩 계속 먹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당분은 체내 염증을 조용히 부추길 수 있는데 이는 특히 특정 연령대의 남성에게 이미 붓기와 자극을 받기 쉬운 전립선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문제는 설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포도에는 방광 내벽과 요로 주변 구조물을 자극할 수 있는 타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전립선이 이미 비대해진 사람의 경우 이러한 자극은 이미 느끼고 있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소변이 더 자주 마려워지고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며 몸이 원하는 회복력을 얻는 대신 화장실에 가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불면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렇게 작고 무해해 보이는 과일이 전립선 불편감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답답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힘입니다. 포도가 증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은 앞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를 좋아한다고 해서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포도의 양과 섭취 후 신체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과일은 당분 섭취량이나 방광 자극 없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몸이 당신에게 전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 패턴이 나타난다면, 예를 들어 오후에 포도를 먹고 밤에는 화장실에 더 자주 간다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증상이 완화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당신의 기분과 전립선 기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조용히 해치는 5가지 과일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어떤 작은 변화를 통해 내일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자신감과 균형을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결론: 전립선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향한 길. 이미 민감한 전립선을 조용히 악화시킬 수 있는 5가지 놀라운 과일에 대한 여정을 마무리하며 걱정보다는 오히려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은 선물이며 잠시 멈춰 서서 성찰하고 몸의 필요를 충족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결국 전립선 건강은 좋아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는 선택이 한 끼, 한순간, 당신의 웰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과일이 전립선 불편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거나 심지어 회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본질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온 음식들이죠. 하지만 사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몸의 균형이 이미 취약한 상태에서는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더 큰 압력, 염증, 자극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부드러운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 함량이 낮고 산도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고 마음 챙김으로 식사하고 자신의 신체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강력한 자기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자극받은 전립선이 쉽게 앗아갈 수 있는 에너지, 자신감, 그리고 편안한 밤을 되찾는 것입니다. 매일 작은 일이라도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각각의 사려 깊은 선택이 더 편안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투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더 나은 전립선 건강을 위한 여정이 힘들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변화를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감귤류 과일 대신 베리류 과일을 먹거나 수박 섭취에 신경 쓰는 것처럼요. 그리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작은 발걸음이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 편안함, 자신감,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주도권을 쥐지 않는 삶. 낮에는 여유를 즐기고 밤에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삶을 누리세요. 이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건강한 자신을 가꾸세요. 몸도, 전립선도 고마워할 것입니다.